여기는 경주 서학동에 있는 제24대 진흥왕릉과 25대 진지왕릉, 46대 문성왕릉과 47대 흔한왕릉이 있는 곳입니다.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여기는 사적 제177호로 지정된 신라 제24대 진흥왕릉입니다. 진흥왕은 제23대 왕인 법흥왕이 아들이 없이 세상을 뜨자 조카로서 왕위에 올라 37년간 재위하였습니다. 즉위 당시 나이가 7살에 불과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진흥왕은 왕 태우인 어머니 지소부인이 10년간 섭정을 했으며 이후 친정을 하면서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진흥왕의 업적을 보면 우선 화랑제로를 만들어 훗날 사만을 통일하는 데 있어 중요한 구심점을 만들었다는 점과 대대적인 영토 확장을 통해 한강 유역을 포함해 북쪽으로 영토를 크게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애초에 백제에게 주기로 맹약했던 한강 이남의 영토를 빼앗아 신주를 설치하면서 나제 동맹은 깨어지게 되고, 이에 격분했던 백제와 대대적인 일전을 벌인 결과 관산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후 백제는 가야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여 이후 신라가 가야를 병합하는 데 있어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할 만큼 크게 위축이 됩니다. 백제가 공격보다는 수비에 치중하는 사이 신라는 남쪽으로 이사부와 사다함의 활약을 통해 대가야를 멸망시키고 북쪽으로는 한강 유역을 포함하여 내분으로 악화된 고구려의 영토를 가져오며 신라의 영토는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이렇게 신라는 실질적으로 한반도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음악에 깊은 조예를 가졌던 진흥왕은 우륵에게 가야금을 연주하게 했던 일화 역시 잘 알려져 있고, 또한 태자 동륜이 세상을 떠나며 깊은 슬픔에 빠져 말년에 불교에 집착한 모습을 보였으며, 576년 신라 중흥을 이끌었던 진흥왕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뒤를 이어 둘째 아들인 검륜이 왕위를 이어받은 이가 진지왕입니다. 여기는 경주 서학동에 있는 신라 제25대 진지왕릉입니다. 진지왕은 진흥왕의 차남으로 진흥왕에게는 맏아들인 동륜과 차남인 검륜이 있었는데, 왕위 계승의 유력한 후보였던 태자 동륜이 세상을 떠나면서 진흥왕의 뒤를 이어 검륜이 왕위에 오르게 된 이게 진지왕입니다. 진지왕의 아들은 용춘으로, 용춘은 진팽왕의 딸인 천맹공주와 결혼해서 훗날 태종 무열왕이 되는 김춘추를 낳았습니다. 즉 김춘추는 진지왕의 직계 후손인 셈입니다. 하지만 진지왕은 왕위에 오른 지 불과 4년 만에 죽게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 삼국유사는 진지왕이 황음정난하여 폐위되었다고 하며 삼국사기에는 재위 4년 만에 죽었다는 기사가 남겨져 있어서 관련한 기록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했는지는 상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신라 제46대 문성왕릉입니다. 문성왕은 45대 신무왕의 맏아들로 하대에는 보기 드물게 오랜 기간 왕위에 있었지만 혼란스러운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한편 이 시기에 청해진 대사 장보고가 피살이 되는데
이는 신무왕을 도와 왕위에 오르게 한 공이 있었던 장보고가 자신의 딸을 문성왕에게 시집을 보내려다 조정의 반대로 좌절되자 불만을 품고 신라의 폐쇄적인 신분 제도에 좌절감을 느낀 결과 신라 왕실과 협력적인 관계에서 적대적 관계로 변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장보고가 일구었던 청해진은 소멸하고 맙니다. 이외에도 문성왕 집권 시기에는 모반에 대한 기록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천재지변이나 서리, 기근, 전염병 등의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문성왕은 857년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 죽기 전 남긴 유언을 통해서 숙부인 김의정에게 왕위를 이을 것을 명하니 이가 헌안왕입니다. 여기는 신라 제47대 헌안왕릉입니다. 헌안왕은 문성왕에게는 숙부가 되고 신무왕에게는 이복 동생이 되는데 문성왕이 후사가 없이 세상을 떠나면서 죽기 전 남긴 유언에 의해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헌안왕의 치세는 가뭄으로 인한 기근 등의 자연재해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헌안왕은 딸만 둘에 아들이 없어 후사를 두고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김응념을 사위로 맞이하게 되는데 왕의 사위가 된다는 것은 곧 왕실의 일원으로 편입이 되는 것으로 당시 왕에게 아들이 없는 관계로 김응념은 후계자로서 그 위치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그렇게 헌안왕이 재위한 지 4년 만에 자신의 병이 깊어 일어나지 못할 것을 예감한 헌안왕은 사위인 김응념에게 왕위를 물려줄 것을 유언으로 남기면서 김응념이 왕위에 오른 이가 경문왕입니다. 여기는 경주 서학동에 있는 보물로 지정된 3층 석탑입니다. 둘러보겠습니다. 주변에는 꽃밭이 잘 조성되어 있고요. 또 다른 이름 없는 고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태풍 때 왕릉 일부가 훼손되어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탑을 좀 더 가까이 가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열왕릉 오른편으로 올라와서 왕릉 뒤편에 있는 고분을 한번 찍어 봤는데요. 인부들이 왕릉 주변을 제초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분 주변으로는 구절초로 된 꽃밭을 조성해 놓았네요. 국화 향기가 아주 좋습니다.
이상으로 서학동 산에 있는 왕릉 4기가 모여 있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상으로 제24대 진흥왕, 25대 진지왕, 46대 문성왕, 47대 흔한왕의 왕릉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